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병원연 새해를 맞아 새해 구정 목표와 운영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천 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천 구민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축하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년사에서 도약의 시간, 뜻 모아 앞으로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올해의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지역 과제들이 해결돼 도약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양천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 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청년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기업 역량,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은평구청 청장년 희망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박주민 의원이 육아 돌봄 시간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6일 성북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방문한 뒤 돌봄 공백 제로 서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와 생활권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내 인근 학교 돌봄터와 연계한 키움센터를 100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이른 아침에도 이용 가능한 아침 돌봄을 도입하고 육아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청구권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돌봄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의 책임이 되는 돌봄 공백 제로 서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4월 열리는 양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양천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은 5,000명입니다. 대회는 5km와 5km 가족런, 10km와 하프 등 4개 코스로 열리고 5km의 코스에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함께 달립니다. 오는 4월 11일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해마루 축구장을 출발해 안양천 벚꽃길과 한강 수변을 달리게 되며 대회 당일에는 포토존과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양천구 의회가 무고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해 황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천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 상담, 심리치료, 주거와 취업 등 자립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 수사와 법정 출석, 반복 조사 등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 상담 및 치료 회복 지원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은평구 곳곳에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역업체인 율지와 라이크 스윗으로부터 참기름 등 생활 물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율지는 복지관 경로식당 3곳에 참기름 50병을 기부하고 라이크 스윗은 반려견 의류 300여 벌을 생활이 어려운 반려견 양육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은평 구립 매바위 어린이집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매바위 어린이집은 벼룩시장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31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은평구에 전달했습니다. 구립 이든 어린이집은 성금 87만 5천 원을 응암 2동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 원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이든 어린이집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 운영합니다.
양천구는 매주 월요일 4시간 운영하던 법률 상담 시간을 화요일에도 2시간 추가해 세무 상담과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관도 기존 13명에서 37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 상담은 1회 상담 시간이 20분이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충전됐던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가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결제 수단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키오스크에서는 신용카드로 일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 카드를 충전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 역 직원에게 요청했던 일회권과 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 등을 승객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1년 새 200조 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832조 3,1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207조 6천억 원 늘어 12.8%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3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송파구와 서초구, 양천구와 강동구, 성동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양성평등 가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성평등 가족기금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한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 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참여 희망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6.25 전쟁 당시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한 지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가 이곳을 폐쇄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공간에 의자와 집기 몇 가지만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 동두천 생현동 한편에 몰려있는 성매매 업소입니다. 현재 20여 개의 업소가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가지 한복판,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겐 눈의 가시입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봤을 적에 장애천이 앞에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지. 동두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이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의 반발에 번번이 계획은 무산됐고 개인 소유 토지 보상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기를 벌써 10여 년. 드디어 정비계획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원과 주차장과 같은 필수 편의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 유해시설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살기 좋은 온도심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50억 원. 이 중 150억 원은 국비로 마련됩니다.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성매매 직결지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전국 유일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직결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좀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됩니다. 동두천시는 성매매 집결지 공원화와 함께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곳은 저녁마다 켜지던 붉은 등이 꺼지고 녹색의 숲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동두천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공공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인천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I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신년을 맞아 지역 언론과 만났습니다. 새해 인천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도교육감은 올 한 해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읽고 걷고 쓰기를 실천하는 일거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I 교육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초, 중고, 생애 주기별로 이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금년 3월부터는 이 부분이 실시가 될 것이고 AI 창의 융합 인재를 30만 명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도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에 나설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현재 추진 중인 교육 정책과 현안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고 뭐 지금 당장 그 선거에 출마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적절하지 않고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내 최대 황태 생산지인 인제에서는 명태를 덕장에 거는 덕거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황태가 익어가기엔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지만 고환율 여파와 수출 규제로 정작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인제군 용대리. 덕장마다 명태를 줄지어 넣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2월 말부터 시작한 황태 덕거리 작업이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명태를 황태로 재탄생시키는 이 작업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이뤄집니다. 온체 낮에 따뜻해버리면 이게 까맣게 먹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먹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운 날 이제 황태를 하는 거거든요. 고품질의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가 2달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용대리는 설악산 골짜기를 타고 부는 칼바람 덕분에 전국 최고의 황태 건조 환경을 자랑합니다. 명태가 덕장에 빼곡히 걸렸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넉 달간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 황금빛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황태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인제. 하지만 올해 농가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러시아산 명태 가격이 오른 데다 고환율 여파까지 겹친 탓에 생산량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여파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경기 침체,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또 원료 수급의 문제,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평년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건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황태 농가들은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덕장에 걸린 명태는 오는 4월까지 긴 겨울을 이겨낸 뒤 한 달간의 숙성을 거쳐 5월쯤 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